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소 인증사무국 이준석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에 10시 반 되었기에 2024년 교육기부 진로청의 기간 인증제 인증기간 대상 사업 안내 및 요청사항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본 사업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 이준석이고요. 금일 사무관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급한 업무 때문에 이제 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안준호 사무관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읽고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학력 진로교육과에 있는 안중선 사무관입니다. 교육부에서 저는 진로체험이랑 창업체험 교육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진로체험 지원 사업 안에 그 꿈길이랑 진로체험 인증기관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진로체험 기관 담당자 연수를 지원센터 담당자 연수를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진로체험 기관을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사업은 양질의 진로체험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을 교육부에서 발굴해서 인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교육부는 인증기관 492개를 추가로 발굴을 해서 현재는 2,691개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의 인증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신 인증기관 중 인증기관 도래로 재신청하신 기관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인증을 받은 기관도 있을 텐데요. 진로체험 교육 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동참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수를 통해서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을 비롯해서 인증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잘 참여하셔가지고 앞으로 인증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도 진로체험 인증제 사업이 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오늘 원래 금일 오셨어야 되는데 내부 보고 자료 때문에 조금 일정이 있으셔서 줌으로 인사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가 교육기부 인증기관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안내 및 요청사항 온라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사업 설명회는요, 연 1회 저희가 늘 인증기관, 전수 인증기관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2691개 인증기관과 그리고 저희는 전국에 그 지역별 동사무소처럼 그 어떻게 보면 그 인증기관과 체험처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수만큼 센터가 있는 진로센터가 있는데 219기가 되는 그 진로센터들이 센터들과 오늘 함께 이 인증기관 설명회를 같이 듣고자 합니다. 원래 이 인증기관 설명회의 취지는 센터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간에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후 점검도 지금 나가고 계실 거고 나가신 곳도 있으시고 이미 하실 것도 있으실 텐데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 컨설팅도 해드리고 인증기관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인증기관들은 이미 인증 신청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정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증제 공고문을 보셔서 기본 의무사항이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다 숙지하고 계실 텐데 하시는 동안 담당자가 바뀌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이 기본 의무사항이라든가 해야 될 것들을 잘 모르시고 또는 오해가 있으시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인증사무국, 그러니까 중앙청에서 이렇게 금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일 이 영상은 당연히 온라인 오신 분들은 이제 질의응답에 여러 가지 것도 다 실 수 있으시고요. 더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나중에 제작되어 가지고 꿈길에다가도 링크 걸어 가지고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교육기부 인증기관 대상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설명회는 한 40분 정도, 4, 50분 정도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작년에 설명회 한 걸 보니까 질의응답이 좀 많으시긴 했지만 질의응답이 한 4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결국 1시간 반 조금 넘게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제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제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증기관 되시면 하셔야 될 의무 사항이 있으십니다. 네, 의무 사항이 당연히 있으시고 저희가 갑자기 알려드린 건 아닐 텐데 요 사항이 오랫동안 사후 점검 통해서 강화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의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인증기관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학교에서 인증기관 활용이 어떻게 되냐, 뭐 인증기관이 되면 학교에서 막 신청을 할 줄 알았다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고충 및 제한 부분 Q&A처럼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온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 한번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요청 및 질의응답을 받을까 합니다. 요청 및 질의응답은 지금 들으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원들도 지금 옵저버로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 남겨주시면 중복이 되든 어떻게든 되든 이것저것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 연구원이 저한테 개인톡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답을 할 거고요. 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뭐 문자나 메일 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이어서 인증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 진로차원 기간 인증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본 사업이 벌써 8년째가 됐습니다. 꿈길이 10년이 넘었고, 꿈길이라는 교육부에서 운영한 진로체험 그 플랫폼이 10년이 넘었고, 그 꿈길에서 교육부가 운영한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에서 6개월 동안 3차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인증기간이 되면 3년의 인증기한 동안 이제 교육기부를 매택 이상 하셔야 되고, 대신 저희가 뭐 자잘하지만 작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벌써 8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본 사업이 8년째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정권이 지금 3번째 바뀌었지만 전혀 이제 이동 없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꿈길도 그렇고 특히 인증제도 그렇고 저희는 진로교육법이라고 법에 상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18조 19조에 의해서 19조 보시면 이제 인증이 있죠. 인증란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국가지자체 등은 책무성을 가지고선 들어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13조 보시면 진로교육 학년제 학기제, 그러니까 모든 중학교는 어떻든 간에 학년제, 진로학년제, 학기제를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도 지금 확대되었고요. 더해서 인증제도 아예 한 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증제 보시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기간을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간에 인증할 수 있다. 장관 명의로 인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이제 인증 권한을 교육감한테 시도부로 교육감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인증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은 잘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 나름 이제 진로 쪽에서는 인증 사업이 약간 중점 사업이기도 하고 장관 명의로 나가는 약간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꿈길이라는 저희가 교육부 저희가 위탁 운영 대한항공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꿈길이라는 공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공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저희는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외 기관들이 다 계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필수로 가지고 있고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는 전국 초중고 12만 개, 특수학교 183개, 각종학교 67개, 학교의 기관 886개 해가지고 한 13,000여 개 되는 이제 학교들이 다 개정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로체험지원센터 전국에 이제 기초지자체 수만큼 뭐 서초센터, 서구센터, 여기 오늘 대전 스튜디오 왔는데 대전에는 동구센터, 위켄센터 등 해가지고 남구, 동구, 북구 이런 식으로 다 센터가 있죠. 전국에는 다 큰 데는 이제 사방향으로 나눠져 있고 작은 곳은 하나가 맡아서 해서 그 지역을 아예 담당해서 진로체험에 대한 아까 앞전 보셨던 법령에 근거해서 진로체험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게 진로센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당연히 학교와 가운데서 체험처 간 가운데서 잘 연계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지원해주는 게 진로센터입니다. 더해서 학교와 이 센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진로체험 프로그램 좋아요라고 들어오시는 이제 체험처가 있죠. 꿈길에. 꿈길에는 12만 개나 되는 체험처가 있습니다. 이 12만 개 기준은 소위 이제 저희 꿈길 사무국에서 이제 쭉정이 같은 체험처 다 제외하고 휴면 체험처와 뭐 약간 중지된 체험처 이런 것도 제외하고 현재 소위 살아있는 체험처가 12만 45개가 되고요. 그 12만 45개 되는 체험처가 21만 7천여 개나 되는 프로그램, 살아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승인받아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꿈길에 오시면 학교가 이 체험처가 이제 올린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막 검색을 하면 볼 수가 있고 학교가 신청하면 체험처한테 문자 알림이 가고 이제 문자 알림이 가면 이제 진로체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체험처가 또 신규 여러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면
그냥 바로 학교 검색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진로체험지원센터 그 지역 담당하는 그 센터가 가운데서 프로그램의 영리성이라든지 또는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검수해서 승인을 줘야지만 학교가 또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사이트 내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로체험 관련된 꿈길과 인증제 사항이고 인증제는 여기서 좀 더 다해서 꿈길 내에 있는 체험처 아까 12만 개나 되는 체험처 중에서 한 22% 작년에도 많이 들었는데 한 2,691개 정도 되는 인증기관 체험처가 있습니다. 이 체험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상하반기 2번 공고를 통해 가지고 6개월 동안 3차례 심사를 합니다. 그 지역 센터 단위 서면과 현장 심사 지금 현재 공고 올라와서 하고 있죠. 그리고 2차는 권역 심사. 본청에 있는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뭐 교사 선생님들, 유관기관들, 전문가들 모아놓고선 하루 날 잡아서 전일로 이제 권역 심사를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3차 심사 인증위원회 뭐 교육 이제 부처 국장님들, 여가부 교육부 국장님들, 뭐 대학교 명예교수님들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인증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주고 진행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 진로체 인증제는 현재 8월 10일 기준으로 2,691개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은 940개, 민간 부분은 1,751개로 35대 65%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 부분을 많이 나누면 중앙부처, 청, 뭐 지자체, 그리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교, 학교도 물론 사립대가 뭐 왜 공공이냐 했었지만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 학교도 다 공공 부분에 청소년 단체도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넣었습니다. 민간 부분은 민간 단체나 개인 사업장, 학원들을 이제 민간 부분을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총 5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대구, 경북, 강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 총 5개 권역으로 인증을 주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91개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증기간이 되면 도대체 뭐가 좋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센터에서도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 너무 혜택이 좀 적다 뭐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제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인증기간이 되시고 나면 심사 통과되시고 나면 저희가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장관님 명의 인증서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장관님 명의 인증서 그리고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거치할 수 있는 큰 비포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인증 현판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인증마크 사용 권한 여부 부여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기관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기관 명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쓰신 데도 있고요. 앞에다 붙인 데도 있을 거고 대학교 홈페이지 밑에 우리 인증기관이 하신 데도 있으실 거고 예전이긴 했지만 롯데월드가 인증기관이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롯데월드를 한번 잠실 때 가봤는데 저 구석탱이긴 했지만 인증 로고 마크를 크게 좀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우리가 교육부 로고도 있고 마크도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나름 교육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이야 라고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당연히 이거 활용은 인증기한 내에 3년 동안 인증기한 내에 하셔야 될 거고요. 더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우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5개 권역별 나눴는데 5개 권역별로 공공민간 하나씩 해가지고 잘 되는 기관들은 선정해가지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영상은 이제 꿈길 홈페이지 인증제란 보시면 동영상 자료실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되는 체험처 기준을 이제 교육부랑 선정해가지고 이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고 해당 기관한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에 1회 한 번씩 어쨌든 간에 기관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홍보 등 사항에서 이제 기관 컨설팅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센터가 이제 주축이긴 하지만 저희도 옵저버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세요. 사실은 이게 좀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219개나 되는 지역 단위로 요거가 좀 활성화가 되기 원했는데 요거의 이제 전초 단계를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이 저희가 이제 중앙 차원에서 모든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설명도 하게 된 거죠. 원래는 이런 것들이 지역 센터에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건데 해주신 데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시면서 저희가 그래도 다시 한번 중앙차에서 노트해 드릴 사항 노트해드리고 인증기관도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저기 경남의 어느 JC 같은 데는 인증기관이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물어보셨는데 많이 헛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더해서 이제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인증기간 3년의 인증기한 동안 인증기간 되시면 3년의 인증기한 동안
1년 단위로 연 4회는 교육기부 무료로 운영하셔야지 인증기관으로서 유지가 되거든요. 4년, 연 4회, 그래서 3년 동안에서 3, 4, 12, 총 12회 이상은 교육기부 무료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최소 1년에 1회는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3회는 안 해도 되냐? 이 3회는 뒤에 부분, 그러니까 2년차, 3년차 때 소급적에서 운영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까지 이 기준을 낮춰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올해 사실 사후 점검 통해가지고 약간 이 부분이 좀 강화될 거고, 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연사회 이제 1회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뭐 하는 건지도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리고 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증기관 되시면 꿈길, 아까 교육부 공인 플랫폼이라고 했었죠.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학교와 이 센터와 여기 오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진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뭐 어떻든 간에 공인된 사이트에서 이제 진로 체험이 이루어지기 바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인증기관은 따로 또 이렇게 검색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 더 6개월 동안 3차례나 심사하고 3년 동안 질관리를 하거든요. 연애에 한 번씩 사후 점검을 받으시잖아요. 이걸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인증기관들도 있으신데, 이게 사실 받으시는 게 더 기간이 좋으세요. 학교에서는 안전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증기관을 한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조금 믿을 수 있구나, 공인되었구나 하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 검색할 때 요거 검색해가지고 이제 진로 체험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기관이라면 따로 검색할 수도 있게끔 또 인증 마크를 다 앞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혜택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더해서 전국 중학교 대상으로 뭐 이렇게 인증지도라든가 이런 걸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더해서 사실 중학교에 홍보도 많이 하긴 하겠지만 한 2, 3년 됐죠. 저희가 뭘 하겠냐면 인증기관한테 저희가 FGI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니까 인증기관의 혜택이 좀 적다 해가지고 저희가 좀 여쭤봤어요. 어떤 거 해드리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관님 뭐 인증서도 좋은데 뭐 상훈도 달라, 표창을 달래요. 지금 아까 말씀 것처럼 2691개나 되는 곳에 표창을 다 장관님 표창을 줄 수가 없죠. 표창은 1년에 정해진 개수가 있고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럼 다른 건 또 어떤 걸 원하시냐 했더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고생했고 1년 동안 이제 도네이션 기업 기부를 했으니까 어떠한 혜택을 좀 달라 해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뭘 드리고 있냐면 그거를 좀 원하셔가지고 기관들을 연말 되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작년에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못 받아보셨으면 지금 꿈길에 지금 주소록이 갱신이 안 되신 건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인증 달력, 좀 디자인한 인증 달력과, 그리고 약간 고급지게 좀 해가지고 교육부랑 저희 상공에서 이제 로고 해서 고급진 이제 연합장을 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특히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윗분들한테 보고 드리거나 생색내거나 BSC 평가받을 게 좋다고 하셔서 좀 실질적인 걸 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인증기관한테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연합장과 교육부와 상공에서 로고가 박힌 연합장과 달력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아마 이거 플러스 알파로 뭘 받으신 기관도 있으실 텐데, 작년에 그 안전키트 받으셨죠? 그런 밴드라든지 뭐 이렇게 가위라든지 안전 구급함, 거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의 한도 내에 대해서 연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8회, 9회 이상 하셨다는 기관들만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관들은 또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연 4회인데 오버해서 더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거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작은 혜택도 드리고 있고요. 더해서 인증기관 되시면 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거가 나가야 되니까, 이제 언론사 이런 데다가는 어쨌든 연에 적어도 2, 3번씩은 저희가 인증기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가게끔 시켜서 해당 기관명이 노출되고 알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더해서 전국 시도 지하철 역산에도 예전에 이렇게 광고도 했었고, 지하철 역산에도 했었고, 약간 저희 때 제 학번 때 유명했던 필랭이라는 약간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 섭외해서 진로체험 인증제에 대한 그런 사매기에 대한 이제 웹툰 이런 진로체험 홍보에 대한 것도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제공했었고요. 그리고 구글 웹 리타게팅 홍보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 인증제 진로 이런 거 치면 이제 자꾸 따라와서 이제 홍보가 붙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해서 홍보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개요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인증기관이 되고 나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몇 개가 선정됐고 이런 혜택이 있구나, 뭐 자잘하지만 혜택이 있구나 하시는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여러분들 중요하죠.
왜냐면 올해 특히나 의무사항을 잘 안 돼 있는 인증기관들은 교육부에서 이게 차업이 8년째 됐기 때문에 이제 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최소 기준 그러니까 3년의 인증 기한 동안 연에 인증 기간이 되시고 나시면 선정되시고 나면 인증 기간이 되시면 3년의 인증 기한 동안 연 4회 3년 인증이니까 3, 4, 12 이상을 교육기부 무료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최소 코로나 때문에도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적어도 그럼 연 1회 3회는 그럼 나머지 3회는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2년차 때 3년차 때 소급 적용으로 넘어가게끔 시켰는데 여전히 올해 이제 연 1회도 못 하시거나 1년 차인데 1회를 못 하시거나 2년 차인데 2회도 못 하신 기관들은 이제 사후 점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인증사무국에서 센터한테 알림하고 저희가 질관리해서 나중에 인증서와 인증현판 파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올해 지금 강화된 상황이고요.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돌아와서 인증기간 의무사항을 저희가 분명히 고지를 시켜드렸습니다. 2024년 하반기인데 지금 인증제 신청이 이번 주까지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데 하반기 작년 기준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300개가 넘는 기관들이 들어왔고 한 400개도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이 공고문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은 인증 기간 선정되셨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예요. 인증 유효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그러니까 인증 기간이 2024년 뭐 7월 15일로 됐다면 2024년 7월 15일서부터 2027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1년은 7월 15일서부터 2016년 올해 2024년도니까 2024년 7월 15일이면 2025년 7월 14일까지가 만 1년인 거죠. 그게 1년 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을 저희가 카운트를 합니다. 인증기간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인증기간이 선정되시면 3년간 인증기간이 유효해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인증기간은 사후점검을 꼭 받아야 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사후점검을 받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노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인증기간 사후점검 기한을 좀 늘려드렸고 저희가 5월달부터 해가지고 9월달로 지금 기한도 많이 늘려드렸어요. 인증기관과 지역센터가 이걸 요청하셔서. 근데 가끔씩 올해는 좀 그런 컴플레인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끔씩 센터나 인증기관이 전화를 해요. 왜 자꾸 귀찮게 하냐 또는 왜 자꾸 연마다 이렇게 인증기간 뭐 사후점검을 하냐 안 받으면 안 되냐 그러시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의무 사항입니다. 이거는 하실 수밖에 없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으로도 정해졌기 때문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증제 공고문에 이미 명시했는데 못 하시겠다 하면 사실은 인증기간 취소를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증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이 그냥 한 번 줬다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연 4회 이상 교육기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 4회 이상은 조건이 있죠. 저희가 밑에 보시면 대상자가 있어요.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각종 학교 학생까지만 됐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학교만 대상으로 했던 거죠. 근데 하도 인증기관과 지역센터에서 좀 범주를 늘려달라 해서 오케이. 저희가 그럼 조금 더 늘려드리겠습니다.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까지 늘렸냐면 아까 말했던 위에 있는 학교와 밑에 보면 이제 지역센터라고 해서 위센터, 지역아동돌봄센터. 이건 지역아동돌봄센터 지역마다 조금 다르죠. 어저께 찾아봤더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지역아동 뭐 해바라기 센터, 아동돌봄센터, 하여튼 여가부에서 이렇게 지정된 지역아동돌봄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아까 말했던 218개가 되는 19개가 되는 지역센터,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센터까지 딱 6개만 저희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저희가 기타 등을 안 썼을까요? 기타 등을 쓰는 순간 너무나 많은 기관이 이제 논란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줄 수 있냐 안 되냐 왜 이걸 안 해주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6개만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논의 부분은 저희 이제 8월 1일 날 전체 지역센터 대상으로 협의할 때도 나왔는데 설명드렸죠. 인증 기간에도 말씀드리지만 6개를 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아니면 뭐 개인 단위로 한 거 애들 한두 명 온 것도 왜 안 되냐, 어른들 한 거 아니냐, 마을 공동체 한 거 안 되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이 본 사업이 심플하게 가려면 간단해야 됐고 심플하기 때문에 원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만 실적만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1학교 기준으로만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죠. 현재 무슨 말이냐,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랑 요 6개의 기관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학교가 기준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인증기관이 A학교에 가서 오전에 2, 3학년, 오후에 4, 5학년 했다고 사회계 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따로따로 했다고 이걸 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사회했다고. 안 되죠. 네.
예전에는 원래 1일 1학교 15명 이상 2시간 이상 해야지만 1회로 쳐준다 했어요. 근데 옛날에 지역 안동센터에서 야 우리는 분교도 있고 2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무시하는 거냐, 또는 다른 센터에서 야 2시간이 꼭 지켜야 되는 거냐, 1시간 반으로도 충분한 진로 체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다 내리고 1일 1학교 기준만 지금 세운 거예요. 해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증기관이 어느 한 학교 가서 하시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1월 1일 날 가셔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진행하셨어요. 뭐 1월이라는 좀 말이 안 되니까 7월 15일 할까요? 7월 15일. 7월 15일로 대상으로 이제 진로체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3학년, 4학년 하셨든 뭐 하셨든 그거는 무조건 1회로 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어도 그냥 그건 1회로 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막 계산해 봤더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무조건 1학교 기준 했고,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은 똑같은 학년으로 7월 16일 날 다음 날 또 하셨어요. 그럼 이건 2회로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일 1회 1학교로 한 것만 1회로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연 4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어요. 더해서 초중고 대안학교 각종학교와 하도 더 늘려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윗센터, 지화동 돌봄, 진로센터,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까지만 딱 인정해 주겠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인으로 대상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저희 뭐 이사간 센터에서 했던 것들, 애들 개별 단위로 온 거 학부모 사인 받은 것도 인정해달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증 기간 되시면 이렇게 진로 체험 무료로 운영하시고 나서 했어요 하고 하는데 보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적 보고 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실적 보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인증 기간 되시면 로그인 하시면 이 마이 페이지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 보이실 텐데, 이 마이 페이지에서 인증 기간에 하시면 인증제 요 란이 생깁니다. 인증제 란이 생기고 플러스를 2번에 있는 플러스를 띠링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하위 메뉴 3개가 땅땅땅 뜨거든요. 첫 번째 인증 신청 현황은 예전에 인증 신청했던 현황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이거 보시면 되실 거고, 인증제 실적 보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 4회 했으면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해야 되고 교육부한테 교육부에 보고를 드리거든요. 이게 그냥 소위소위에서 또이또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진짜 교육부 다 보고 드리고 연마다 어떻게 내고 있냐 뭐 이걸 다 보고 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어쨌든 간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이것저것 운영하는 거니까 인증 실적 보고를 올리셨는데 여기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인증제 관련 문의사항 여기다 문의하시면 저희가 무조건 하루 만에 답을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요걸 잘 활용하시는 인증기관 센터들도 있으시고 아닌도 있으신데, 어떻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인증기관 일시라고 한다면 교육기부를 운영하시고 인증실적 보고 요 3번 누르셔서 인증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인증실적 보고 페이지인데 이미 잘 하시기도 할 거예요. 저희가 시스템으로 이미 되게 깔끔하게 다 구현했어요. 이 빨간색으로 된 데는 연 4회가 안 쳐졌으니까 빨간색으로 지금 노트가 되는 거예요. 4회가 넘기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 연차도 몇 년, 1년, 2년, 3년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연이 어떤 연인지가 다 보이실 거세요. 1년이 요거 기한 내구나 해서 밑에 실적 등록도 보시면 1년, 2년, 3년 연차별로 넣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꿈길에 이제 입력 진로 체험 실적을 보고할 때 저희가 두 가지 타입으로 받고 있어요. 첫 번째, 꿈길에서 인증 기관이신데 꿈길에서 프로그램을 올리셔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학교랑 매칭돼가지고 당연히 올리실 때 무료로 했던 거겠죠. 무료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가지고 진행된 것들이면 요 꿈길 실적 등록을 누르시면 알아서 기한에 쫙 돼가지고 이 체험일 위에 있는 상단 다시 한번 조정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요 조정을 해가지고 보시면 띠링 하고 42건이 떴어요. 여기는 그쵸? 무료로 한 건 다 뜬 거예요. 근데 비대상이라고 뜬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건 왜 비대상일까요? 아까 말했던 1년의 기한 중에 그 기한이 넘어간 거예요. 예전에 교육기부 무료라고 프로그램 운영하셨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증제는 요 연도 1년의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19년 5월 8일부터 20년 5월 7일까지 이 기한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19년 5월 7일 날 하셨든 뭐 4월 8일 날 하셨든 또는 20년 5월 18일 날 하셨던 거는 이제 1년차 때는 안 꽂히는 거예요. 2년차 때 꽂히긴 하겠죠. 근데 여튼 이 비대상이 뜨는 거는 왜 안 떠나 무료로 한다면 이 기한 내가 아니니까 안 뜨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거니까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제 따지셔도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또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료로 올리신 것들은 당연히 비대상으로 뜰 겁니다. 무료로 된 것 중에 기한 내에 된 거 있으면 내가 실적 등록해주면 체크 누르시고
간단한 거 넣으시고 밑에 저장 누르시면 띠링 하고 저장이 다 돼요. 그냥 밑에 딱 이게 실적에 꽂혀요. 꿈길로 한 것들을 아주 쉽게끔 만들어 놨죠. 근데 꿈길을 아닌 우리 꿈길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진로 체험했어 하는 것도 저희가 실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다 열어놨죠. 그걸 저희는 꿈길 외실적이라고 하는데 이 꿈길 외실적을 입력할 때는 꿈길 외실적 등록을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진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팝업이 뜨면 이걸 쓰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가 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체험일은 언제인지, 인원은 언제인지, 몇 명인지, 뭐 체험비 지원 기간이 있는지, 운영은 몇 시간으로 했는지, 장소 어디로 했는지 함께 이것만 쓰고선 가짜로 했는데 이것만 쓰면 사실 저희가 증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서를 보시면 해당 양식 다운로드해서 탑재라고 했는데 이걸 열어보시면 이미 이거 인증제 공고문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 선생님 사인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으셔서 인증기간 받으셔서 스캔해서 올리셔야 돼요. 네, 요거를 올리셔야 돼요. 요 해당 양식은 인증제 지금 공고문 보셔도 되고 다 올라와 있어요. 또는 지금 인증 실적 등록하시면 요거 다 다운로드해서 탑재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학교 선생님 사인이 들어간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요 파일 찾기에 증빙서를 업로드해서 등록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나중에 추후 검수를 통해서 진로센터가 담당 관할 진로센터가 1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인증사항 2차적으로 할 텐데 여튼 해서 1회로 쳐줄지 안 쳐줄지를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만 저희 인증 그 실적 등록 양식 보시면 똑같이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뭐 우리 며칠자 뭐뭐 했었습니다 하고서 밑에 학교 선생님 사인이 들어가는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전배를 가셔가지고 또 인사이동이 나셔가지고 1년 전에 한 거 6개월 전에 하셨는데 그 선생님 없으셔가지고 못한다? 해당 학교 진로 부장님한테 사인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해주세요. 안 해준다고 하시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갑지분 이 공인양식서는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학교랑 주고받은 공문이라도 있으면 문자라도 있으면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하면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없겠구나 싶으면 그거는 증빙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1회로 쳐드릴 겁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도 열어놨어요. 지금 1회 기준을.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상한 거를 올리시거나 뭐 그냥 선생님 사인도 아닌 거 올리시면 이거는 당연히 했는지 안 했는지 증빙이 아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1회로 안 치고 다 삭제하고 끝낼 겁니다. 지금 요거 실적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 뒤에서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요거 설명드리면서 이제 맞물려 있는데 인증기관들은 1년에 한 번 전수 사후 점검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받으셔야 되고 이게 질관리인데 올해는 5월달 9월달 늘려놨어요.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관할센터가 알아서 연락을 다 드렸을 거예요. 지금 다 드렸을 거고 이제 받으셨을 텐데 받으실 기간도 있으시고 곧 이제 9월 이제 막바지니까 9월 19일까지인가 그런데 이제 근 한 달 남았죠. 사후점검 받으시는데 사후점검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이제 해가지고 올리실 거예요. 센터들이 올리시는데 당연히 이제 사후점검을 직접 나가서 하시면 소 컨설팅에서 이것저것 인증기관들이 이제 요청하신 거를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제 컨설팅도 기본적으로 해드려요. 근데 이제 특히 이런 사항들도 인증기관들이 컨설팅 해야 되는 거죠. 인증실적 입력하셔야 돼요. 올해는 특히나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많이 말했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 요 사후점검을 해가지고 안 되면 후속조치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10월 달에. 후속조치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사후점검 했는데 1년차 기간인데 1회가 안 돼, 채. 2년차 기간인데 2회를 채 못했어. 딱 2회까지 한 데는 이제 커트라니까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기관들은 저희가 다 모아서 해당 관할 진로센터한테 다시 한번 알림을 줄 겁니다. 너네 뭐 강남서초센터 10개 인증기관이 있는데 너네 10개 중에 사후점검한 거 결과 보고 잘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10개 중 8개는 그래도 뭐 교육기부 잘 했는데 최소 운영했으면 했는데 두 군데는 안 했어. 다시 한번 이 두 개 기관한테 알림을 줘가지고 실적을 등록할 수 있게끔 독려해줘 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올해서부터는 사후점검 질관리가 됐기 때문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회수해서 파기하고 그 사진을 우리한테 보내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랑 연초 때도 얘기했던 거고 관할 진로센터한테 연초 때도 다 알림해줬던 사항들이에요. 자신의 인증기관에 아마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연초 때 제가 설명할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했거든요. 왜냐면 부지런히 실적 등록을 알려주시고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안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이제 당연히
권리는 행하시고 의무를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의무를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인증 취소와 함께 현판이라든가 인증서가 파기돼서 회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할 진로센터는 시도교육청에 그 상신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상신해가지고 결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공문을 시행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고 혹시나 관할진로센터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요거에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증기간 의무사항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학교에서 인증기간 활용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세션을 따로 빼놨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꿈길에 또 인증기간이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 학교에서 막 부인하게 전화가 안 하라고 물어보시는 인증기관들이 많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공인 사이트 꿈길을 운영하고 인증제, 인증로고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학교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희가 어느 선까지는 하냐면 교장 전국에 있는 그 2,000 몇 개 되는 2,400개 되는 중학교 선생님 전국 중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한테 꿈길 이런 사이트가 있고 인증제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질관리되고 정말 좋은 프리미어 체험처가 있습니다. 홍보도 하지만 이제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어요. 학교가 사실은 제가 진로 체험을 좀 지켜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고루고루 되길 바라는데 보니까 인증기관 그 학교에서는 요즘에 좀 사실 트렌드인 약간 코딩이라든가 4차 산업 신산업 기관들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이. 또는 베이커리 막 이런 데서 뭔가가 나오고 손에 쥐어지는 것만 좋아하는 이제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긴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 예인데 어느 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께서 그래도 고루고루 진로 체험은 다 하는 게 좋으니까 약간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진로 체험처 가가지고 애들이 별로 하기 싫어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를 해서 이렇게 갔다 왔더니 이제 다음날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왜 우리 애들은 이런 거 가느냐? 뭐 코딩이라든지 뭐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AI라든가 이런 것들 좀 시켜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로 체험이 쉽지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루고루 관내에 있는 인증기관 체험처 진로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도 학부모님들 요청 사항도 있고 요구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로 체험이 다 고루고루 이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몰리는 데는 또 이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되는 데도 있고. 학교가 대개의 진로 체험이 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왜 이 인증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체험처가 운영되는지 보고 있는데 학교는 진로 체험을 하겠다 싶으면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 1이에요. 네이버 같은 데라든지 내 땡땡이라든지 다땡 이런 데서 이제 카카오땡 같은 데서 이제 지도 검색해가지고 검색한 거죠. 뭐 드론, 뭐 이렇게 베이커리, 뭐 어디 소방 이런 거 쳐보면 나오죠. 소방서 쳐보면 나오죠. 그러면 다이렉트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뭐 아주중학교 누구 교사 누군데 혹시 며칠자 뭐 진로체험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뭐 제로비는 드나요? 안 되나요? 교육기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가지고 몇 명 갑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진로체험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두 번째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전성 문제 특히나 이제 올해도 문제가 됐었죠. 진로체험 했다가 외부 나갔다가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면 선생님 문제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예전 전임자가 발굴한 체험처 리스트를 참고해서 안전하고 괜찮다 싶으면 어느 정도 질이 담보됐다 싶으면 갔다 왔던 거로 이제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게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풀을 만들어요. 우리 지역이 이런데 진짜 괜찮아요. 이러면 요거를 이제 내려주면 학교가 그걸 보고서 이제 진로 체험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학교한테 꿈길 인증기관을 활용해달라고 얘기할 때 꿈길을 꼭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처럼 편하게 전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꿈길에 로그인하고 이런 것도 참 귀찮기도 하겠지만 꿈길에 오면 뭐가 좋냐고 자꾸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 홍보하냐면 꿈길에 오시면 지역센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든 간에 체험처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질관리 질검수를 다시 한번 합니다 라고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벌써 10년째 계속 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선생님들 대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제일 문제가 되는 안전도 이런 문제에 민감한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감수하고 있고 검수하고 있다. 프로그램 질도 너네 그 학교 선생님들에 맞춰서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지금 우리 꿈길에 오시면 프로그램 올 때도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예시를 다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따라 쓰시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 그 교육 시수 이 수업 커리큘럼이 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체험처도 올릴 때 올리게끔 해놨어요. 학교는 체험처는 힘들겠지만 학교는 선생님들 보시면 편하거든요. 목적은 뭐고 언제는 뭐를 하고
또 이게 진로 체험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어차피 인증기간도 잘 하셔야 되는데 단순 체험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직업군에 대한 설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비누공예 같은 거 있잖아요. 대부분이 진로 체험을 해놓고선 얘들아 모여봐요. 뭐 지점체에서 가가지고 비누공예 하자 이거는 하고 선생님들 재밌게 하셨죠? 가져가세요. 이런 것들은 저희는 진로 체험이라 보지 않아요. 인증기관이라 하시면 특히나 더 잘하셔야 되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진로 체험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진로에 대한 체험이에요. 진로는 뭐냐면 직업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누공예를 한다면 애들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라고 하죠. 얘들아 선생님인데 이제 시작이 앞서서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말해주고 안전키트 있으니까 뭐 말해주세요. 그리고 뭐 저기 소화기는 저쪽에 있고 비상문 저쪽에 있어 하면서 자 시작이 앞서 선생님은 비누공예사인데 비누공예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비누공예사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비누공예 같이 해보자 해서 비누공예 비누진로 체험을 같이 하고 맞추는 게 진로 체험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꿈기로 사용해가지고 이 커리큘럼도 이렇게 내용을 넣게끔 해놓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좀 체험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꿈길에서 승인받은 체험처 프로그램들은 학교가 봤을 때 그래도 좀 형식이 맞춰진 체험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려고 하고 있죠. 더해서 꿈길은 또 장점이 뭐냐면 타 지역에 있는 근교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체험처도 검색 신청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수도권 뭐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여기 근처와 그래도 한 30분만 차 타고 하면 되냐 하면 검색이 다 돼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 구청, 시청 뭐 이런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체험처가 별로 없으니까 뭐 영광도 잘 되게 영광에서 광주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어디서 이제 광주에 가서 받기도 하고 광주가 근교에 있는 데로 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꿈길에 오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인증기관들 체험처 다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안전이 되는 부분에서 약간 다 담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꿈길에 와서 진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학교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저희가 한번 간담을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딱 저희가 원하던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진로 체험 하려고 하면 꿈길 홈페이지 가서 하죠. 우리 저기 뭐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옆 동네 쪽 뭐 있나 덩달아 찾아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꿈길에서도 그나마 안전검사를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증기관도 검색해서 프로그램 뭐 있나 보고 신청하고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부터 안전에 민감합니다. 세 번째 체험처에서 꿈길 올린 프로그램이 어떤가 하고 쓱 봤는데 간단히 뭐뭐 체험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은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의 없기도 하고 정확히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네, 근데 꿈길에 오시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다 담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한테는 꿈길을 사용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인증기관들 오셨는데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꿈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학교에서는 보고 연락을 주고 하실 거다. 더 나으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충 및 제한사항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인증기간이 됐는데 학교가 신청을 안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인증기관들이 많으세요. 아까 말씀 것처럼 아까 앞전에 다 설명드렸는데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인증기간이 됐다 해서 학교에서 막 불이 나게 신청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조금 질담보가 되고 홍보를 더 해주니까 온다. 플러스 인증기간이 됐는데 학교가 신청 안 한다고 하면 조금 프로그램을 예쁘게 잘 짜시거나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말했던 지역 내 관할 센터 했잖아요. 지역 내 관할 센터한테 가보세요. 지역 내 관할 센터. 내가 서울의 서초에 있는 체험처야. 그러면 잘 안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서초진로센터랑 얘기를 많이 해보시고 요청도 드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센터는 어떻게 하냐? 지역센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인증기관들은 지금 꿈길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꿈길 홈페이지 가면 우리 지역 센터 찾기가 있어요. 지역센터 찾기가 있으니까 관할 지역센터를 찾으셔서 연락을 많이 하시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많이 가지십시오. 진로센터들은 관할 센터들, 체험처들, 특히 인증기관들은 질관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지원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간담회라든가 학교 선생님도 연계가 다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센터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요청하시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다 진행되실 거예요. 하다못해 저희가 맨날 지역센터 대상으로 연수할 때도 얘기해요. 좀 인기 없는 체험처도 있을 수 있다. 인증기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어느 시를 봤더니 그 지역센터가 잘하는 게 있는데 코딩 이런 거 하나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2+1이라고 해가지고 학교한테 2+1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코딩 학원 하나 이 학교랑 연계해 줄 테니까 표현이 근데 좀 약간 인기 없는 또는 좀 덜 선호하는 이런 인증기관 2개 같이 세트로 묶어서 진로 체험 시켜줘라고 학교한테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 다 지역센터 연수 때 얘기해 줬는데 인증기관한테도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본인의 기관이 지역센터랑 연락해가지고 이제 유기적 얘기하는데 인기가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든 해가지고 이제 체험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으니까 인증기관들도 무조건 이게 인증기가 된다 해가지고 다 오는 건 아니구나 알고 계셔야 되고 학교가 신청을 안 하신다 그러면 좀 약간 팬시하게 프로그램도 바꾸시고 관할 센터랑 유기적으로 연계를 잘 가지셔라 라고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프로그램 운영 못했습니다. 제가 어저께까지도 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했잖아요 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막 의문형 관련 얘기를 하시는 인증기관과 센터를 받았어요 어저께. 제가 근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코로나 종식된 지가 꽤 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하기에는 이 연차가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22년도 때 거의 종식됐고 끝났고 사실 뭐 연구 결과로만 본다면 이게 약간 1차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코로나 기간 때도 진로 체험은 늘어는 났어요. 물론 유형이 많이 바뀌었죠. 온라인과 뭐 여러 가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이 늘어나서 사실 진로 체험 횟수가 더 늘어났는데 이건 뭐 진링형 연구 보고 결과가 있는데 여튼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의무운영해서 그래서 못할 것 같아.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는 너무나 이제 약간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핑계 대시면 더 이상 안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코로나는 종식된 지 오래됐고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아까 앞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체험처로 그러니까 인증기관이나 체험처로 가가지고 진로 체험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생생성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고 애들도 좋아하니까.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솔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인솔하는 문제에서 너무나 이제 부담감이 크죠. 두 번째, 막상 갔는데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우려했던 게 사실 연초에 이미 발생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소송을 거내 완에 막 지금 법원단지 갔더니 학교에서 모든 이제 진로 체험을 그러면 학교 안에서 하겠다 했더니 학부모들이 들고 이러왔죠. 왜 그렇게 또 하냐는데 참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긴 해요. 근데 여튼 저희는 인증기관이 됐든 학교가 됐든 학교 찾아가는 교육도 좋지만 이제 생생성을 위해서 체험처럼 직접 가시는 교육 많이 해주십시오라는데 요즘 트렌드가 학교로 많이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해요. 하니까 인증기관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린 게 제가 센터한테도 이런 거 알림해드리고 팁을 좀 드려 했는데 연락이 잘 안 오고 한다면 뭐 연계가 잘 안 된다고 진로 체험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해당 기관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랑 컨택도 해보시고 진행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학교는 찾아오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학교 안에서 하는 거는 질담보라 한다. 그 안전성에 있어서는 담보가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수준별 프로그램은 커리큘럼 탑재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꿈길에서 체험처가 인증기관이 체험 프로그램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등록하려고 할 때 뭐 단계가 예시가 밑에 있긴 하지만 위를 보시면서 하지만 조금 이제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정말 쉽게 구현했어요. 예시 보셔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인증기관도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진로 체험을 하려면 그럼 해야겠네 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가 원하는 최소 수준의 요청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가 보면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이 진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목표라든가 뭘 이룰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거 필요하죠. 그냥 와서 비누 공예 깎는 것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단계 넘어가면 사전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예시 걸어놨어요. 안전교육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안전교육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해당 기관이 이제 노트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뭐뭐에 대해서 알림해 주겠다. 세 번째 넘어가면 직업군에 설명을 하십시오. 그럼 직업군 당연히 설명 더 넣어야 되는 거죠. 그 관련된 진로 체험이 어떤 건지도 알림해 주는 거고. 최종 마무리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은 마무리로 다시 한번 직업군에 설명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요거 밑에 거 보시면 하시면 돼요. 4-5단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알아서 커리큘럼 짜자자자장 따져요. 나중에 완료 누르면 딱 따지거든요. 이게 수준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커리큘럼 탑재하는 게 어렵다는데 예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시고 정 어렵다 하시면
관할 지역센터가 이거를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로센터, 아까 말했던 지역센터, 우리 관할 지역센터에 연락하셔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근데 하다 안 되면 저희 사무국에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림해 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네. 네 번째, 꿈길을 통해서만 진로체험 또는 인증체험을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육부 공인 사이트가 꿈길이고 하니까 동료리에서 무조건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기조가 생겼어요. 이거 공상당도 아니고 무조건 뭐 이렇게 막 꿈길만 사용하십시오. 꿈길로만 통해야지만 이제 진립니다라고 하진 않아요. 꿈길을 사용해도 되고 꿈길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꿈길 외 실적을 만들었죠. 근데 되도록이면 꿈길을 사용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한테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안전성이라든가 질담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체험처도 귀찮겠지만 꿈길을 그래도 올리시는 게 나중에 실적을 땡겨 오실 때도 뭐 하실 때도 편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길 되도록이면 귀찮으시겠지만 체험처가 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걸 좀 추천해 드리고요. 다섯 번째, 인증기간이 되고 나면 인증서와 인증현판 외에 체험비 금전적 지원은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기관들이, 인증기관들이 진짜 많으신데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 2년차, 3년차에서 지금 들어오신 인증기관들은 뭐 작년 거 들으셔서 알 수도 있겠지만 올해라든가 처음 들어오신 인증기관들은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작년 때도. 2691개가 있어요. 현재 인증기관이. 근데 2500개 선이라고 친다면 2500개,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학교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때 2회 이상, 하반기 때 2회 해서 총 4회를 한다고 치고 30명 대상으로 15,000원, 12,000원 정도 진로체험비가 든다고 계산을 했을 때 2,500개 정도가 된다면 5천만 원 선이 들어요. 5억 5천만 원, 5억 정도가 들어. 5억. 이게 현판과 인증서와 뭐하고 지원해 준 비하면 지금 이 사업비가 이게 다 세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그렇게 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예로 학교에서 학교 예산으로 하는 거는 무료로 또 봐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까지도 범주를 늘려놨어요. 학교에서 국가가 다 이미 학교한테 진로체험비를 일부분을 책정을 조금 해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학교가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이 팬시하고 느껴지고 필요하다 느껴진다면 이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많이 된다고 하면 이 교양으로 하는 것까지도 무료이기도 하니까 사실 이 비용으로 하는 게 없겠죠. 저희가 중앙 단위에서 이걸 다 지원해주고 해주고 진짜 지원해드렸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착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드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해요. 진짜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인증서, 인증현판, 컨설팅, 뭐 로고 같은 거 이제 또 꿈길에 따로 다는 것들 그리고 연말 되면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 감사장과 뭐 달력 또 잘하신 기관들은 안전키트 이런 거 최선 해드리고 있죠. 이렇게만 해드리는 것만 해도 진짜 몇 억이 들어요. 사실 별거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중앙 차원은 좀 그래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약간 맨날 장관님 표창 달라, 제로비 지원해달라가 1, 2순위예요.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이걸 못 드리고 3순위, 4순위가 뭐였냐면 그러면 연말 때 야 우리가 노력했다는 것도 보상이라든가 뭐 알림이라도 할 수 있게 야 최소한 성이나 연합장에도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연 4회 3년의 인증기간 총 12회 이상 꼭 해야 되나요?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하셔야 돼요. 특히 최소 연차별 1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올해서부터 질관리 강화됐기 때문에 안 하시면 인증기간 취소되고 현판 인증서 파기하셔가지고 이제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관할센터한테도 지금 상하반기 벌써 두세 번째 계속 노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인증기간도 이미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연초 때 얘기했거든요. 해서 이거를 올해 질관리 할 거니까 해당 인증기관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서 진로체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알림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이거 학기 시작한 3월달부터 계속 알림했던 상황인데 지금 8월달에서 처음 든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이제 드릴 말씀은 없고 해당 관할센터의 조치를 좀 취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걸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공고문에 나와 있던 거고요. 그쵸? 7번째입니다. 꿈길 및 진로체험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진로체험 센터 문의는 1차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관할 지역 센터가 도맡아서 하시는 게 맞아요. 가끔 보면 저희한테 다이렉트 전화 주시는데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지역 내 돌아가고 지역 내 체험처라면 지역 센터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센터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진로 체험 누르셔서
진로체험 누르면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있는데 누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센터가 이렇게 쫙 지도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바탕화면 첫 꿈길 가보신 디폴트 화면에 중앙 단위에 잘 보면 우리 지역센터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할 지역센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역센터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전화하시고 물으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올리시고 또 체험쳐서 꿈길에 이미 인증 기간 시간 꿈길에 회원 가입을 하신 건데 이거 승인 준 것도 다 관할 지역센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역센터 찾아서 문의하시고 해결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된다 하시면 저희한테 인증 사무국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다 답을 드릴 겁니다. 전화가 계속 안 된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 페이지 가서 인증 신청 문의하시면 저희가 무조건 기준이 있어요. 하루 만에 답을 달아드린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달아주셔도 저희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냥 한 가지 그냥 이거는 뭐 홍보 사항입니다. 인증기간 잘 되시고 인증기간 중에 이제 잘 되시는 기관들은 뭐 이미 오늘 들어오신 기간 중에 작년에 장관님 교육부 장관상과 저희 대한상공에서 회장상을 받으신 기관도 있으실 텐데 인증기간 동료로 해서 저희 수기 공모전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달 한 달 내내 받고 12월 달 심사 통해 가지고 장관님 뭐 대한상공에서 회장님상 표창 상금 트로피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대면 비대면으로 이제 교육적 성과를 이룬 사례들을 수기집을 쓰는데 무작정 다 들어올 수는 없죠. 지금 해당 기간은 인증기수가 이제 21년 2차서부터 살아있는 인증기수가 21년 2차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04년 1차 기간 중에서 8회 이상 교육기부를 한 체험처면 교육기부 무료로 한 체험처면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8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고문과 똑같아요. 저희가 늘 라임을 맞춰요. 헛갈리지 않게 하려고.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각종학교, 윗센터, 지역센터 이렇게 쭉쭉쭉 하는 대상으로 8회 이상한 무료로 한 체험처라면 관할 지역센터 추천서와 학교 선생님 추천서를 받아서 그리고 8번 했다고 하는 증빙서를 해가지고 수기집을 써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통해가지고 장관님상, 상공회에서 회장님상 등에서 상금과 기념품 등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드렸고 예시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각 작년에 떨어졌던 기간 중에서 정말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냥 뭐 몇 년도 몇 회, 어느 학교 대상으로 몇 회, 뭐 몇 회야. 우린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떨어지죠. 무슨 수계 공모전이에요. 수계 공모전.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예전에 작년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소설을 좀 썼어요. 저는 샘슨 기업에서 개발자로 있다가 부품 금을 안고서 고영에 와서 코딩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아이들과 이런 것들을 했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그 친구는 여기서 뭘 했었었는데 아두이노를 통해서 코딩 배웠는데 그 아이가 참 좋았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5년 뒤에 동네 친구 오이를 개발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약간 이건 약간 드라마틱한 얘기겠지만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를 써셔야 되고 플러스 꿈길이든 뭐든 수기로서 만족도 했던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돼요. 증빙 중에 하나가 이건 교육부가 요청한 사항에서 만족도 사항을 이렇게 좀 꿈길에서 했든 뭐로 했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족도가 좀 좋은 프로그램이고 체험처럼 인증 기간입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수기로 써서 내보내면 되는데 작년에 장관상 2편 교육부한테 요청돼가지고 사무관님이 장관상 2개와 저희 대한상공에서 회장상 4편 그리고 단장님상 항공 단장님상 10편 13편 해가지고 총 29편 선정됐는데 장관상은 50만원 크레스탈패 회장님상은 40만원 크레스탈패 주는데 작년에 오늘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 장관상 대상 받으신 분들이 영월 교도소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2군데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뒤에서 샘플이라도 이거 보여주실 텐데 그리고 이제 회장상은 거제 메이커센터, 운정진로센터, 드림팩토리 해양관광공단 그 외에도 쭈쭈쭈쭈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거 받았는데 그냥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 그냥 샘플을 갖고 왔어요. 수상작인데 아까 그 대상 받은 영월교도소 이런 식으로 양식 맞춰가지고 보내는데 수기는 제가 소설처럼 썼어요. 선생님, 뭐 계장님 뭐 했는데 뭐 할까요? 그랬더니 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도 했었습니다. 뭐 인격적으로 대한 모습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중간중간에 넣고 모두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썼어요, 진짜. 아까 스토리텔링이 저희가 막 이걸 나중에 양식 보시면 알지만 10장 쓰게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 내로 해가지고 두세 장 내로 써야 되는데 내용이 흡입력 있고 잘 쓰고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변화도 있는 것도 있었고. 또는 의외로 저는 이걸 좋아했는데 재봉틀 요거 제가 좀 약간 밀었었던 데인데 그냥 그 버스 있죠? 버스예요, 버스. 동네 큰 버스 그 뭐
대형 버스, 가재발 버스인데 배버스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재봉틀을 쫙 깔아놨어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이제 재봉틀로 하는 거. 학교 선생님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 재봉틀하면 애들도 싫어하고 못 하는데 버스에 놀래고 들어갔더니 이제 실에 놀라고 와 하고 애들 막상 하면 이 집중력 있게 해야 되잖아요. 또 위험하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뭐 만드니까 또 좋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가는 교육 했더니 좋아하고 선생님 내년에도 꼭 오세요. 선생님 회사 입사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했는데 너무나 내용이 좋았어요. 저는 이 내용을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상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저희가 혜택도 드리고 있고 장관님 드리고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시작이 딱 11시 반인데 사무관님 5분 인사 말씀 끝나고 생각보다 좀 길게 했네요. 55분 이제 인증기관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청 및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 및 질의응답 받도록 하고요. 이미 몇 군데 올리셔가지고 답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좀 주신 것들 목경주 선생님 정리된 것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왜 지금 안 보냈지? 좀 이것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미 답 단단한 거는 저희 선생님들 달아놓은 것도 있으시고 아닌 것들은 이제 제가 답을 해줄 텐데 제가 전반적인 거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질의가 조금 덜 하시긴 하네요. 그래도 답 좀 드리겠습니다. 꿈강연구소에서 이제 해주죠. 올해 진행한 체험 프로그램 중 사실 꿈길을 통해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꿈길 활용을 잘 안 하는 거죠. 진로체험센터 역할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있어요. 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꿈길이라는 사이트도 잘 그쵸? 저희가 작년서부터 해서 올해 지금 꿈길에서 계속 교원 연수를 하고 있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본인의 업무만 하지 진로 체험하려고 한다면 잘 몰라요. 저희가 연수는 하고 있지만 버즈그룹처럼 이제 연수를 받으신 학교 선생님 진로부장님에다가 선생님이 해당 학교 가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좀 문제도 좀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미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신다. 그렇죠? 진로 선생님이 한 분 정도 아시고요. 진로체험센터에서 학기 초에 학교로 인근 어느 업체가 어느 프로 운영하는지 정리해서 공문을 보내면 몇 분의 관련 업무 맡으신 선생님들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주신 말씀 맞고 제가 이 부분도 좀 노트를 드리면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전국에 있는 진로체험전사 219개 연수를 상하반기 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3월 달에 인증제 공고가 올라오면 무조건 이제 일주일 이내 하고 하반기 때는 이제 올해 8월 1일에 했는데 인증제 공고 기준이에요. 저희는 무조건 공고 올라가고 나서 하나의 관할센터 선택적으로 해서 다 오라고 했습니다. 1년 차는 필수, 이제 2년 차 이상 선택으로 이제 오게끔 했는데 저희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진로센터 역할을 잘해야지 그 지역이 잘 살고 체험이 이제 활성화된다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인증제 꿈길에 대한 뭐 내용적인 테크니컬한 내용도 하지만 진로센터가 해야 될 역량 그 7가지 역할 7가지에서 공통 역량 7가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협의체 구성을 해라고 그거 부분은 제일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연초가 되면 2월 특히나 2월 말쯤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전배 갔다 인사이동 다 오면 되게 이제 3월달 학교 이제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로 체험 같은 경우나 이 진로 학기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어디로 갈까, 몇 학년 반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을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진로 계획을 그 1년짜리 계획을 거의 2월 말이나 이제 3월 초에 다 짜요. 그 할 때 어디로 가지? 뭐 하면 좋지?를 이제 보는데 꿈길을 아시는 분들은 꿈길을 사용하시고 아닌 분들은 이제 자체 프로를 하겠죠. 그러니 저희가 진로센터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월 말이나 3월 초 됐을 때 빨리 관할 있는 지역에 있는 초중고, 특히 중학교는 필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이제 선택적으로 불러서 인사하고 내가 이 지역에 맡아 있는 진로센터다 얘기하고 그리고선 우리 관내 체험처 리스트를 만들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들고
그 중에 체험처가 쭈쭈쭈쭈쭈 해서 A4에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처명, 주소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다, 뭐 연락처 이걸 만들고 그 뒷면에 인증기간 또 하이라이팅 해야 되니까 인증기간 더 여기 체험처 중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인증받은 기관이다라고 해서 안내를 하라고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 해당 관할 지역 센터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나중에 좀 오늘 설명이 끝나고 좀 찾아는 보겠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압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랑 같이.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플러스 학교 선생님들을 잘 모르시는 부분은 예전부터 나왔던 사항이고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꿈길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내일 모레도 어디 가시는 걸 알고 있는데 교육청 연수, 교원 연수 있으면 맨날 가서 얘기를 하세요. 꿈길 스쳐라. 근데 간혹 꿈길 학교 선생님들은 꿈길 자정을 개인 단위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학교 예전에 학교 기장이었는데 학교 기장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막 나 이 학교 계정인데 학교 계정 말고 개인 단위 계정 만들어서 교사 계정도 만들어서 지금 교사 계정 다 만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학교 계정 아니 메인 계정 아니어도 학교 선생님 메인 그냥 자기 계정을 들어가서 신청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잘 쓰시는 분도 있는가 보면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도 많아요. 저희가 모르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알림을 계속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 계속 학교 현장 그리고 지역센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주시하고 있고 다시 한번 안내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셨던 지역은 제가 특히나 주시해서 관할 센터 선생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 선생님 꿈길 홍보가 절실합니다. 근데 꿈길가 인증제가 어떻게 보면 한 셋이죠. 어쨌든 꿈길 홍보가 절실한데 꿈길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 대전제를 아셔야 되는 게 특히나 중학교는 더 필수고 자유학기제 학년제가 있으니까 그 진로 체험은 필수예요. 필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교과목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로 체험 나가게끔 되어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조금 책정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잘 하거나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서 말한 것처럼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하긴 해요. 진로부장도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나갈 수밖에 없고 아이들 생기부도 적고 해야 되니까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진로체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인증기관의 프로그램을 약간 팬시하게 잘 짜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센터랑 유기적 관계 잘 가지셔야 돼요. 플러스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것들 좀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해요. 플러스 더 팁을 드리면 그 학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급에 따라 학급이 아니라 하여튼 초중고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5분 50분 이렇게 되니까 45분 50분짜리에 맞춰서 프로그램 짜보시든지 또는 두 가지를 학년제 블럭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시 두 교시가 이어져서 뭐 1시간 반짜리로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짜셔야 돼요. 플러스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체험하면 안 돼요. 기본 목표는 뭐 할 거야. 얘들아 이런 거 있어야 돼 라고 해야 되는 거. 학교 찾아갔을 때는 안전교육까지는 안 하지만 그럼 직업군에 대한 선생님은 어떤 직업군하고 대학을 나왔고 이건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거고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고 하고 애들랑 질의응답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진로 체험하고 이 커리를 잘 짜셔야 돼요. 이거를 너무 꽉꽉 차시면 안 되고 45분 1시간 반짜리면 조금 30분 뭐 1시간 정도를 짜셔야 돼요. 나머지는 질의응답과 학교 선생님들 와서 같이 얘기하고 또 아이들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커리라든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켜서 학교에 뭐 개별 연락을 하든 진로센터 연락을 하든 해서 좀 학교를 뚫어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이 정도 노력을 하면서 지역센터한테도 요청을 드려가지고 유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입 벌린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진 않고 인증기관들도 이제 다 알고 감사하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질입니다. 이제 아트마인데 진로 멘토 활동하면서 학교 담당 선생님들한테 꿈길 사이트 물어보면 아직도 모르고 계신 선생님들 많다. 꿈길 사이트 모르고 계신 선생님들 많죠. 교원들.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까 말씀 것처럼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 연수가 있어요. 그 교원 연수할 때 선생님들 진로 담당 선생님들 오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 꿈길 담당 저희 과장님과 뭐 저희 스태프들 가가지고 꿈길에서 연수를 해준 걸 알고 있어요. 사용법 해야 되는 것들 당위성 설명해 준 거 있는데 일단은 저희 단위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다. 교육부랑 같이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단위 연수로 오신 선생님들이니까 사실은 좀 흘겨 들으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는 하고 있고, 이거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뭐 면책됐다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좀 더 고민하고 이제 좀 생각해야 될 사항인 거죠. 국가진로센터가 됐든 아니면 저희 꿈길이 됐든 운영사무국이 됐든 좀 더 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뭐 리플렛 드리고 뭐 드린다 해서 학교에서 뭐 단위에서 막 신청한 건 보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교원 연수처럼 직접적인 걸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개별의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좀 더 고민해보고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면 사이트 의뢰 내용을 알림받을 수 없어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의 인증기간이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이트에 선생님이 프로그램 해서 올리시죠. 그러면 올리실 때 메일과 문자를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공개할지 말지도 적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잖아요. 문자 알림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해당 인증 체험처한테. 근데 나 이거 받은 적 없는데라면 그때 올리신 프로그램 올리셨던 분들이 뭐 퇴사하셨거나 다른 분이시거나 번호를 잘못 쓰거나 하셨던 경우에요. 저희 꿈길이 또이또이하지 않아요. 시스템화 시켜놨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학교 신청 오면 알림이 가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혹시나 저희 거 스팸으로 안 했는지도 좀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모든 경우의 수를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알림을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담당자 유선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사항은 개선이 담당자 유선은 이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칭이 되면 12,000여 개나 저희 일반 체험처, 뭐 인증 체험처도 2,600개나 되지만 막 학교 연결된 거를 저희와 콜센터 선생님들과 저희 스태프들과 또 뭐 이걸 전화해서 연결됐습니다. 어느 학교 연락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화 시키고 문자 알림이 가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만 문자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프로그램 올리실 때 해당 번호를 잘 쓰셨는지 안 했는지 저희 거를 스팸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전임자 다른 분 걸 올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의십니다. 현재 지역 내 교육부 인증기관은 무의미한 사항입니다. 인증기관 대표적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존 관행도 있고 그냥 원래 했던 대로 진로체험이 된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대학기관과 연계해서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학기관은 선호하죠. 사실 학교들은. 왜냐면 인프라가 다 갖춰주고 뭔가가 되어 있다고 보니까 전문 인력이 있다고 보니까 또 대학들은 또 이 교수들이 해주면서 이 대학생들 애들을 약간 자원봉사처럼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자봉점수도 주기 때문에 다 멘토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를 수는 있어요. 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긴 한데 대학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이라 인증을 힘들게 받아서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일 어렵고 일반 인증을 그러니까 인증받지 않고 하는 체험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좀 모르진 않는데 라운교육원 같은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인증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막 학교가 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인증기간도 학교 아까 말씀드렸지 교사를 대상으로 했다가 저희 사무관 예전에 사무관님이랑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묵시되니까 교장을 소위 이제 그쪽으로 접근하셔도 지금 전국 단위 교장한테도 알림을 막 주고 있어요. 막 연락장에도 인증제 좀 써라.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물론 수많은 이제 편지와 메일 받으니까 뭐 총무실이나 행정실에서 걸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교육부 로고 찍히고 상공에서 로고 찍히면 좀 교장 선생님들 보시면 이거 뭐야 해서 받은데 꿈길이라는 공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인증제라는 게 있으니까 활용해 주십시오. 진로부장 선생님과 같이 해서 뭐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용 써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400개 되는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중에 한 절반이 1,200개라도 교장님이 진로부장 오버라고 하세요. 우리 진로층 어떻게 되고 있지? 요거 한마디라도 하고 이거 꿈길 사용해봐 이런 거 왔는데 라고 하길 바라고 있어서 저희 교장들을 선서도 이렇게 알림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어떻든 알림하는데 사실 학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학교에서 왜 꿈길 사용 안 해서 했더니 체험처 프로그램이 그냥 다 그냥 별로예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솔직히 내가 마음에 드는 체험처도 없어. 뭐 프로그램이 별로야. 좀 커리큘럼 수준별로 올렸다고 하는데
막 대충 올려놔. 귀찮으시니까 뭐뭐 했을 때 컨트롤 C-V로 하니까 막 자꾸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내가 또 물어봐야 되고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의 문제가 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하여튼 서로가 서로를 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열심으로 해야지만 이게 생태계 구축이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학교에서도 안 쓴다 해서 체험처 나도 안 해, 뭐 인증기가 나도 안 해, 뭐 이러면 다시 학교가 이러니까 나도 꿈깨어 봤더니 없잖아, 뭐 이러시면 이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는 안 하려고 뭐 헛돈 쓰려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고 하는 데서 당위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교사들한테도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림하고 주지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막 힘든데 안 하려고 하는 데에서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대전제는 알고 계시는 거고 저희는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노력은 좀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접근성과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성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매년 하고 있고 저희의 책무고 문제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주셨던 의견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올해 연말이라도 뭔가라도 할 수 있을 거라면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인증 기관한테 별거 안 했지만 달력이 못 나가고 다른 데로 홍보 비용을 쓸 수도 있긴 하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효과성이 있어서 인증 기관에 더 이제 발현되고 이제 활성화된다면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자원 예산 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엄청 많네요. 저희가 12시까지 지금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거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 관련 이제 질의입니다. 아까 좀 전에 홍보 관련이었고 실적. 같은 학교에서 교육기업을 진행하여도 체험 날짜가 다르면 각각 개별 실적으로 인정되는 말이 맞습니다. 네, 이건 맞아요. 1일 1학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3월 1일에 하나, 3월 2일에 하나 이건 2번 치는 거예요. 네. 3월 3일에 똑같은 거 똑같은 학년 대상으로 또 해도 3월 3일에 하면 3번 치는 겁니다. 네. 1일 1학교 기준이다. 그 안동센터 사건 이후로 그 시간, 절대 시간과 아이들 인원수는 저희가 다 폐기했다.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민 선생님, 인증기간은 원래 3년이고 연 4회 12회 기준인데 부득이한 연 세후 1회 진행, 남은 기간 총 10회 운영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기준이 강화됐고 맞죠? 연 최소 1행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실적 등록을 안 한 경우죠. 그렇죠? 안 하고 하지 않는 현판과 인증서를 파기한다는 말씀이실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1년 차인데 연 최소 1회 하셨으면 해당 사항이 아니죠. 네. 2년 차인데 2년 차면 연 1회니까 2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회가 안 되시면 3회 하셨다. 그러면 해당 사항 아니시죠? 2회까지 하셨다. 그러면 이건 아니시죠? 2년 차인데 한 번만 했다. 이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것인 거고. 네. 현판과 인증서를 파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시시켜 드리겠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기능들 개선 요청인데 요거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매번 꿈길 사이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챗 문의가 왔을지 알람톡 등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소식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꿈길 알림을 뭐 어떤 식의 알림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이 됐다고 띠링 학교랑 매칭됐은 다음에 그거는 문자로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근데 좀 더 계산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시스템과 꿈길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저희가 더 알림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꿈길에만 띠링 알림해줬어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라고서 뭐 너네가 안 본 거 이러고 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했처럼 문자 메일 알림을 하고 있어요. 뭐 여차에서 만약에 그 프로그램 올린 것 중에 매칭되는데 그 게시했던 것 중에 이제 이메일 쓸 란이 있는데 이메일 있으면 이메일까지 갈 수 있게끔 할지 뭐 할지 이런 것들은 제 권한은 아니고 꿈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랑 사무관님 얘기하셔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스카이분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제 진로센터에서 체험센터 대상으로 워크숍 진행하고 많은데 그쵸? 상하반기 2번 하고 있죠. 필수로 많은 체험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워크숍보다 지역 내 체험처가 소통할 수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사실은 이 스카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대전에서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 이게 인증기관 대상으로 설명한 지가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년인가? 첫 계획은 뭐였냐면 5개 권역별로 수도권, 호남, 제주, 뭐 경상, 불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5개 권역별로 저희가 학교 강당 같은 데 빌려서 인증기관 대상으로 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오셔서 수고도 하시고 인증기관이시니까 수건도 좀 드리고 기념품도 드리고 밥도 한 끼 대접해 드리고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결국 파토나고 결국엔 온라인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물론 약간 그 코로나라는 시기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했냐면 아시다시피 대전에서 한 데서 이 충청권 가운데서 우리 대전에서 하잖아요. 오송이나 저기 당진 서산에 있으신 분들이 요거 진짜 2시간 들으시겠다고 식사 한번 기념품 받으시겠다고 오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안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몇 개 인증기관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센터 대상 해봤죠. 그리고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은 거를 하는 거를 오프라인하는 게 맞을까? 요 고민도 많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고 싶고 하고 싶어 하면 저희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를 했다가 지금처럼 계속 줌이나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영수 자료가 남아서 이제 온라인 꿈깨도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오프라인 하고 싶은데 요거는 좀 고민해 볼게요. 뭐 시간 되신다면 1년에 한번 서울로 다 오셔도 좋죠. 상공에서 국제회장에서 하면 정말 좋으니까 요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트마인 질문 또 주셨는데 사이트 내 신규 문의에 대한 확인 버튼 활용에 대해서 수정 요청 전화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트 내 신규 문의에 대한 확인 버튼, 신규 문의. 그러니까 뭐가 어떤 데 문의가 있으신 부분은 홈페이지에 버튼 확인이 수정이 안 되면 못 가요. 카테고리 들어가서 확인하는. 카테고리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 이게 저희가 홈페이지 카테고리 가인 거에 저희가 막 상위가 정한 게 아니에요. 교육부 기준이 있어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중간에 이걸 바꿔버리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신산업기관 유형군도 저도 한편으로 조금 이해 안 됐던 게 있었어요. 예전에 교육부에서 주셨을 때 코딩이 따로 없어요. 코딩이 진짜 많은데 뭐 빅데이터, AI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든 간에 모든 거의 기준은 근거가 있다.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준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바꾸면 이게 종단 연구처럼 중간에 끊겨져 버리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근데 저희가 대용을 좀 더 들어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문의 주시거나 지금 아트마인 요거 좀 확인했으니까 저희 꿈길 담당자분이 아마 연락 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는 보고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지원해드리니까 지원해드릴 겁니다. 수기공모전입니다. 프리덤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신데 24년 1차 인증을 받은 기간도 연말에 교육해야만. 네,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기공모전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받은 인증기간은 제하자라고 사실은 예전에 사무관님이랑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24년 상반기에 된 기간인데 11월 달 됐는데 8회 이상 했던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있어요. 상반기 7월 15일날 14일날 선정됐는데 11일날 선정됐는데 2, 3개월 내에 8회는 이미 10회, 막 30회 채우신 기간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어떻든 간에 있다. 한두 개라도. 두 번째 이 기간은 나는 받고 싶은데 나는 수기공모전 쓰고 싶은데 라고 하셔서 하신다면 저희는 기회는 하든 안 하든 열어두는 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당해년 상반기에 선정받은 기간까지는 열어드린다. 24년 2차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그때 심사 중이니까. 이거는 이제 답이 됐을 거라 생각하신다. 그리고 스카이에서 또 질의해 주셨는데 인증기관 대상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요거는 시도교육청 단위나 또는 센터 단위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인증기관이 되어 있는데 시도 단위로 예산이 다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뭐 너무 TMI이긴 한데 정부 국가 예산은 중앙에서 막 얘는 쌍팔년대처럼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문민정부 지방자치시가 되고 나서 모든 예산은 다 27개 시도별로 교육청별로 다 내려가 있어요. 물론 중앙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도 단위별로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정말 더 필요해. 우린 농어촌 지역에서 이런 게 필요해 하면 교육청 단위에서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걸 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셔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시는 이런 게 뭐 텀이 많으니까 이런 거 하겠어. 공모해서 할 거야 하면 물론 인증기간에 국한하진 않지만 체험처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뭐 좋은 얘기신 거고 이거는 저희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 때 교육부가 되셨든 저희가 되셨든 뭐 이런 거가 된다면 저희가 뭐 제안해 드릴 수는 있죠. 이런 거라도 해서 좀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경기도의 지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인증기관한테만 좀 더 혜택을 더 드리고 있고 진로 체험비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선사례도 이미 진로센터 연수 때 다 알림해 드리고 있어요. 이미 센터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해서는. 어쨌든 간에 좋으신 의견인 거고 저희도 이거를 뭐 공모사업처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꽁강연구소에서 학교 입장에서 한 개 업체만 특정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사실 반갑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진로 체험을 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교생 커버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은 여기 업체랑 듣고 재밌었고 목공 있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지역센터 몇 개 업체를 묶어서 패키지 만들어 주시면 업체도 기회도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센터에서 몇 개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연수 때도 또 설명했어요. 지역센터한테 경기도에 있는 GC 센터가 이걸 잘하니까 마트에서 2+1+1이 착안한 거예요. 너무 인기 많은 곳만 학교 보내지 말고 그 어느 병원, 어느 코딩 업체 이런 데 막 너무 인기 많으면 요거 해주신 학교한테 딜을 치라는 거예요. 지역센터가. 요거 해줄 테니까 요거 인증기간인데 괜찮으니까 요거 선생님 같이 좀 해주세요 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건면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유도리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연수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기간도 들으셨으니까 해당 지역센터한테 좀 얘기도 해보세요. 건면도 해보세요. 저희도 얘기했던 사항이니까. 그쵸. 저희가 좀 좋은 사례는 이미 선생님 저희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학교가 됐든 센터가 됐든 간에 노하우 방법을 다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도 그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해주시고 참고로 진로 체험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이론적 배경을 보면 무슨 말이냐 진로 체험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들의 판단에서 나 이거 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수많은 진로 체험을 콩나무 시루처럼 물 붓는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게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진로센터한테도 학교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좋은 경험과 그 느낌이 남으면 아이들이 뭐 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지 않든 나중에 이제 먹고 살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나 예전에 이거 중학교 때 했는데 참 좋았었어. 나 이거 했는데 참 즐거웠었지. 나 이거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 기억이 남으면 아이들의 직업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진로 파트에서 진로 체험은 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저도 진로 체험을 못해서 싫은 전공을 억지로 들어가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4년 내내 고민을 하다가 이상하게 해서 대학원 때부터 다르게 돌아갔지만 여튼 너무 TMI지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국가적 낭비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남자 여자 모든 아이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공무원 준비를 하겠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들을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건데 여튼 여러 진로 체험을 통해서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저희는 계속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하니 선생님들도 뭐 하여튼 견심하시고 여러 가지 것도 학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선택 계속적으로 요청하십시오. 학교 찾아가는 체험자 경우 강사가 한두 명이 영세업체는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다면 선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뭐 개인이나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뭐 컨트롤할 수는 없죠. 시험 기간이 끝나고 선생님들 생기부스에 바쁘고 강사한테 10명이 와서 하면 또 좋은데 하여튼 업체끼리 묶어서 지역센터 시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까 또 얘기 나온 건데 저희가 얘기는 해주고 있고 자기가 지역센터한테 다시 한번 문자 메일 알리면 한번 해줄게요. 네, 아마 그리고 오늘 설명회 때도 센터도 들어오신 센터도 있으실 텐데 어떻든가 저희가 다시 한번 알리면 해줄 거고 선생님들도 요청을 하세요. 위로나 아래로나 계속 요청을 해야지만 이제 잘 진행되는 겁니다. 마지막 질입니다. 지역 아동 돌봄 센터에서 지역 아동 센터로 포함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질의가 많으신데 저희가 인정해주는 지역 아동 돌봄 센터 또는 지역 아동 센터의 그 실적 기준은 여가부에서 또는 그 뭐 군포시, 뭐 경산시, 뭐 지자체에서 어저께 찾은 게 군포시였나? 안산시였구나. 안산시였는데 시에서 지정해준 지역 아동 센터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시정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어요. 어디. 왜냐면 민간기관인데 위탁받은 데도 있고 취소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한때 어쨌든 간에 그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위탁기관에서 사인 받으시면 저희가 다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지역 아동 돌봄센터, 어느 시도는 지역 아동센터, 어떤 데는 지역 아동 해바라기 센터, 어떤 데는 지역 아동 기린센터 뭐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평은 그냥 지역 아동 돌봄센터라고 했던 건데 어떻든 간에 시도에서 이렇게 정해준 지역 아동 센터면 다 된다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요청하셨다. 정말 딱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12시 맞추려고 했던 건데 김당 선생님이 한 학교당 15명이 인증 조건인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명인지는 제가 그 조건을 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취소했다고. 저희는 전국에서 1명, 2명 모아서 중3, 20명에 받을 수도 있어요. 학생 모아서 하는 거는 요거는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좀 늘 말이 많은데 제 체험처야. 애들
A학교 1명, B학교 2명, C학교 뭐 4명 와서 해놓고서 인정해달라. 이게 애들 사인 받을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저희는 무조건 실적 기준이 학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각종 학교, 대안학교, 아까 말했던 6개 위센터, 뭐 지화동도봉센터 그 기관장, 뭐 기관 선생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도 개별 단위로 고민해봤는데 이러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자기 아들 와가지고 받은 거 사인 받으면 더 인정해 줄 거예요. 김말동 쓰면 김말동 임꺽정이 누군지 얘가 진짜 학생인 건지 아닌 건지 선생님이 그냥 왼손 글씨로 사인을 한 건지 모르잖아요. 이건 최소한의 저희 절차고 기준인 거예요. 기준. 학교 단위인 거예요. 학교 단위. 15명 기준을 폐했으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개인 단위 한두 명 모아서 하는 건 안 된다. 다만 정말 소소한 팁인데 그 아이한테 뭐 정말 구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가 받았으니까 너네 학교 선생님 뭐 담임한테 사인 이거 받았다고 사인 한번 해줄래? 나 교육기부에서도 사인 맞을래? 해서 받으면서 사인 받아서 갖고 온 걸 올리시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결국 한 명 대상으로 해서 하나로 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기준을 학교 대상으로만 좀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질의응답 기본적인 거 저희 연구원님들 다 쳐줬고 제가 지금 전반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질의응답이 한 30분 정도가 됐네요. 네, 일단 선생님들 질문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있으실 거 생각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고 막 좀 약간 남사서도 얘기 못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저희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할도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게시판에들 모두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기획해서 할게요. 진짜예요. 저는 그런 부분도 그리고 한번 예의할 거고 지원도 모두 홍보도 저희는 여러 가지 것들 할 예정입니다. 인증 기간도 노력하십시오. 아까 완전 수준표 잘 쓰시고 해야 될 것도 여러 하시고 학교도 해보시고 커리큘럼도 학교 찾아가는 것도 해보시고 지역사한테도 달달해가지고 좀 달달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좀 그리고 하시다가 좀 궁금한 시간 있으면 지역사한테 물어보시고 안 되면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다 하루만에 답 드릴 겁니다. 일단 저희는 언제든지 선생님 편에 있고 선생님들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각자 지역에서 너무 힘드신 거, 좀 어려우신 것도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좀 헌신 좀 해주시고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12시 조금 넘었는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2024년도 인증기관 대상, 전수 인증기관 대상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